안녕하세요. 음악 감상가 비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학습 주제는 오페라입니다. 오페라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까지 우리나라 가곡, 이탈리아 가곡, 독일 가곡의 예술 가곡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예술 가곡이라 하면 먼저 노래를 부르는 형태라 볼 수 있고 노래는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는데요. 노래 형태 중 빼놓을 수 없는 노래 형태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페라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카펠라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아카펠라는 무반주 합창곡입니다. 반주가 따르지 않는 합창곡이죠. 그럼 아카펠라의 유래에 대해서 보면 아카펠라는 인간의 목소리가 가장 귀중하고 훌륭하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악기의 소리를 배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카펠라에서 A는 무엇의 풍으로, 카펠라는 교회를 의미하며 결국 교회풍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처음 쓰기 시작한 사람들은 16세기경 로마의 음악가들이고 최초로 쓰인 곳이 시스틴이라는 교황의 교회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시스틴 교회풍으로 아카펠라 시스티나 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기법을 널리 쓰면서 시스틴이란 말은 생략되고 아카펠라만 남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아카펠라의 유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예술 가곡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고요. 지금도 오페라에 대해서 수업을 하는데 어쨌든 사람의 목소리에 대해서 음악에 있어서 사람의 목소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페라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페라는 음악을 중심으로 연극, 문학, 미술, 무용 등의 결합된 종합예술입니다. 오페라는 1960년경 고대 그리스의 연극, 비극을 재현하고자 했던 예술 애호가들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이 예술 애호가는 이탈리아 피렌체 지방의 카마라타 그룹입니다. 오페라는 단어는 이탈리아어로 작품을 의미하며 같은 뜻의 라틴어 오푸스의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첫 오페라는 1597년에 쓰인 야코포 페리의 다프네로 알려져 있지만 전하지 않습니다. 1600년경 작곡된 에우리디체가 현재 전하는 가장 오래된 작품입니다. 에우리디체, 현재 전하는 가장 오래된 작품입니다. 현재까지 정식으로 상영되는 초기 오페라의 대표적인 작품은 클라우디오 멘토베르디의 오르페오이며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는 극적 표현을 위한 음악 양식과 악기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음악을 오페라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페라를 종합예술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오페라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앞서 오페라를 소개할 때 오페라는 음악을 중심으로 연극, 문학, 미술, 무용 등의 결합된 종합예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오페라를 주제로 학습을 하는데 연극, 문학, 미술, 무용, 건축 등 이 많은 것들을 다 학습할 수가 없습니다. 오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 문학적 내용을 가지고 미술 양식적, 건축을 포함한 다양한 상식을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상식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그 줄거리의 맥락을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요. 지금 이 시간에 그 방대한 내용을 다 알 수 없으므로 음악적인 요소를 가지고 오페라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겠습니다. 오페라의 막이 오르기 전 극의 내용을 암시하는 관현악곡이 있습니다. 이 관현악곡을 소곡이라고 합니다. 그럼 관현악은 무엇일까요? 관현악은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가 어우러진 그 단체를 관현악이라고 합니다. 악기의 모음입니다. 악기가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의 모음을 관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가 같이 연주하는 곡을 관현악곡이라 합니다. 관현악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오페라는요, 막과 막이 있습니다. 보통 2막짜리 오페라도 있고 3막짜리 오페라도 있고 4막짜리 오페라가 있습니다. 그 막과 막 사이에 음악 연주가 나오는데요. 이 음악 연주를 간주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부르는 서정적인 선율의 독창곡을 아리아라고 합니다. 주인공이 아리아를 부르기 전에 대사를 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레시타티브라고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독창곡 하면 아리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듯이 가사를 하는 것을 레시타티브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페라의 구성 요소는 노래와 악기 연주가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할 때 구성인원과 음역에 따라 연주 형태가 나눠집니다. 우리가 보통 두 사람이 노래할 때는 이중창이라 하고요. 세 사람이 노래하면 삼중창, 네 사람이 노래하면 사중창이 됩니다. 이 중창이라는 말은 파트가 나누어진다는 말입니다. 파트가 나누어진다는 말은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 혹은 가운데의 소리로 나누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한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 것을 합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합창은 파트가 나누어졌을 때만 합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 혹은 높은 소리, 낮은 소리, 가운데 소리 이렇게 파트가 음역이 다른 파트의 노래를 같이 하는 것을 합창이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노래를 하더라도 파트가 한 파트로 그러니까 선율이 하나밖에 없으면 합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 혹은 가운데 소리를 같이 노래했을 때에만 합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의식곡 있죠? 우리가 뭐 의식할 때 예를 들자면 뭐 현충일 의식을 한다. 8.15 광복절 의식을 한다 할 때 여러분들 다 같이 노래를 합니다. 뭐 모인 인원수가 1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한 선율로 애국가 재창을 합니다. 그래서 한 선율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같이 노래하는 것을 재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창과 재창은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에 우리가 성악의 연주 형태가 있습니다. 그죠? 선생님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독창은 한 사람이 보통 피아노나 간현악 반주에서 맞춰 노래합니다. 중창은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죠. 성부가 파트가 나누어졌을 때에 중창이나 합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파트를 나눠야 될까요?
어떻게 파트? 사람이니까 사람은 여자와 남자로 나누어집니다. 여자는 여자끼리 노래하는 것을 여성 합창이라고 합니다. 남자들끼리 노래하는 것을 남성 합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자와 남자가 같이 노래하는 것을 혼성 합창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파트를 나누어서 노래하는 것이 합창인데 그 음역이 있습니다. 여성의 가장 높은 소리는 소프라노라 하고 가운데 소리는 메조 소프라노, 여성의 낮은 소리는 알토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의 높은 소리도 있겠죠. 남성의 높은 소리는 테너라고 합니다. 가운데 소리는 바리톤이라고 합니다. 낮은 소리는 베이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음역을 나눠서 노래를 할 때에 합창이라는 말을 씁니다. 음역을 나누지 않고 여러 사람이 노래하는 것은 재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성 2부 합창은 여성의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 즉 소프라노와 알토가 노래하는 것을 여성 2부 합창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성은 세 파트로 나누죠. 높은 소리, 가운데 소리, 낮은 소리. 여성의 높은 소리,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이렇게 세 파트로 노래할 때는 여성 3부 합창이라고 합니다. 남성도 마찬가지로 여성의 합창과 마찬가지로 남성 2부 합창은 남성의 높은 소리, 남성의 낮은 소리를 가지고 노래하는 것을 남성 2부 합창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에 남성의 높은 소리 테너, 남성의 낮은 소리 베이스로 노래할 때에 남성 2부 합창이랍니다. 그럼 3부 합창은 높은 소리, 낮은 소리에다가 가운데 소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남성 3부 합창은 테너, 바리톤, 베이스라고 이렇게 같이 할 때 남성 3부 합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혼성 4부는 뭐냐면은 여성 2부 합창에다가 남성 2부 합창을 더한 겁니다. 그럼 4파트가 되죠. 이 4파트로 노래하는 것을 혼성 4부 합창이라고 합니다. 여성의 2부 합창은 선생님이 앞서 이야기했는데 뭐라 했나요? 여성 2부 합창은 여성의 높은 소리, 낮은 소리. 여성의 높은 소리는 네, 맞습니다. 소프라노입니다. 그다음 낮은 소리는 알토. 남성의 높은 소리는 테너. 남성의 낮은 소리는 베이스. 이렇게 4파트가 노래할 때 혼성 4부 합창이라고 합니다. 자, 이해가 잘 되셨나요?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파워포인트 보면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합창에 대해서 했는데요. 합창 말고 또 여러분들 돌림 노래라는 게 있습니다. 돌림 노래 들어본 적 있나요? 네. 노래 장르에서 돌림 노래가 있는데 이것은 2부, 3부, 4부가 있습니다. 이 돌림 노래는 파트가 나누어지지만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로 나누어서 노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룹으로 나누어서 차례대로 동기를 기준으로 노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동기를 나누어서 노래를 하다 보면 화음을 얻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돌림 노래를 통해서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 화음은 공명된 소리로 노래하면 더욱 예쁘게 들리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이렇게 돌림 노래를 많이 음악 시간에 했을 건데요. 기억이 나시나요? 자, 노래에 대한 여성의 소리, 남성의 소리, 그리고 음의 높이에 따라 다르게 불려지는 파트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오페라에서
노래만큼 중요한 것이 네, 악기 반주입니다. 노래만 한다면 어떤 방식의 노래가 있습니까? 처음에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아카펠라에 대해서. 아카펠라는 반주가 없는 음악을 말합니다. 성악의 한 장르로 아카펠라로 노래하는 것은 매력은 있지만 이것은 수준 높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했을 때 멋지게 들리는 음악입니다. 그렇죠. 그냥 일반인들이 아마 노래를 아카펠라로 한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정도 연습을 많이 해야만이 좀 작품다운 작품이 나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카펠라로 노래하는 것 그 외에 노래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반주입니다. 이 반주는 보통 악기로 합니다. 이 악기는 현악기, 관악기가 있는데 관악기는 금관악기와 목관악기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타악기도 있죠. 자, 이 악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한 번 이상은 수업 시간을 통해서 들었겠지만 복습하는 의미로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현악기에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하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현악에서는 관악기와 목관악기로 나누어집니다. 목관악기는 플룻, 피콜로,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이 있고 금관악기에는 호른, 트럼펫, 트럼본, 튜바가 있습니다. 목관악기에는 보통 나무의 재질을 가지고 악기를 만들죠. 금관악기는 쇠 재질로 악기를 만드는데 우리가 플루트 보면 나무로 안 돼 있죠. 그런데 예전에 처음에 플루트가 나왔을 때, 플룻이 나왔을 때 이 나무로 만들어졌답니다. 그리고 타악기에는 팀파니, 큰북, 심벌즈, 탬버린, 트라이앵글, 실로폰이 있습니다. 이런 악기들,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이런 악기들의 모임을 관현악기라고 합니다. 이런 악기들로 반주도 하지만 이런 악기들로 연주되는 곡들은 보통 교향곡이나 협주곡이라고 합니다. 자, 악기에 대해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페라에 있어서 음악에 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오페라는 무엇일까요? 앞서 오페라는 음악을 중심으로 연극, 문학, 미술, 무용 등의 결합된 종합예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페라는 1600년경 고대 그리스의 연극을, 비극을 재현하고자 했던 예술 애호가들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17세기 초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 독특한 형태로 발전되었는데요. 극의 분위기를 암시하는 소곡으로 시작해서 등장인물들의 독창, 선생님 독창 뭐라 했어요? 독창으로 노래가 아리아라고 했죠. 그 다음에 중창, 합창 등과 함께 기악곡적인 간주곡도 더 붙여지는 종합예술입니다. 간주곡은 어디에 쓰인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네, 맞습니다. 막과 막 사이에 사용이 됩니다.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에 관한 작곡가 로시니와 오페라의 내용을 과제로 내겠습니다. 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작곡자와 오페라 내용을 알아오면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작곡가 로시니와 세비야의 이발사 내용을 더욱더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페라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라노 목소리가 배역에 따라서 목소리가 다른 그 배역에 따라 그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가지로 내준 작곡가 로시니와 세비야의 이발사 줄거리를 알아오면 이 세비야의 이발사 등장인물의 성격과 음색의 특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